나경원 후보가 민주당이 이제 한 후보 댓글팀 특검하겠다고 하니까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상현 후보도 이제 뭐 장해찬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 언급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하다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논리에 같이 펀먹고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은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와 MBN 토론에서 보면 단답형으로 묻잖아요. 계속 yes or no로 대답하라. 뭘 거실 거냐. yes or no. 그리고 여러 질문들을 제가 토론을 보면 본인은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돌려서 대답하는 게 제일 많이 돌리는 게 이 바로 여론 조성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어젠가요? 그 채널A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론 조성팀에 내가 법무부 리소스를 이용했거나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해석한 거는 법무부 리소스, 그러니까 법무부 공무원을 이용하지 않았고 돈을 줬다.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지 않았다. 요 두 개는 내가 분명히 안 했다. 요 두 개는 정도로 전 해석이 됐어요. 다른 것들은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 댓글팀이라면 이거는 댓글팀이라기보다 자발적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당시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네이버 포털의 서버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댓글을 단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근데 애매하긴 한데 그렇지만 어느 조직이 하나의 팀을 꾸려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알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알고 있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죠. 여론의 공론회장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다고만 하지 본인이 관여 안 했다고 하는데 장해찬 씨가 공개한 23년 5월 16일 당시 댓글 여론조성팀의 텔레 메시지에는 장관님께 보고드림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알고 있었냐 몰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론조사에 쓴 게 그냥 한동훈 띄우기만이 아니고 다른 한동훈 후보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을 했다. 이거는 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스텝으로서 이쪽 홍보 주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선거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럼 후보들한테 가장 이 딜레마가 뭐냐. 딜레마도 아닙니다. 사실. 주변에서 SNS 중요해. 이거 꼭 해야 되라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상 이게 되게 돋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미지 정치를 상당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측근 주변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한동훈이 이거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겠죠. 구체적으로 뭐 돈을 줘서 팀을 꾸리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한동훈 후보한테 몇 가지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주니까 이렇게 좋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하시죠. 라는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고 이 정도의 수준은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더 진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동훈이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양문석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24개의 계정에 6만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어떤 계정은 계정 하나에서 18,000개 정도의 댓글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 한 사람이요 댓글을 18,000개를 못 달아요. 그리고 이 댓글 같은 거 작업은 그 매크로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같은 패턴이 같은 IP 주소, 같은 어떤 유형, 같은 계정들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장해찬이라는 여당의 전직 최고 위원이 아니 아무하고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아무에게나 지시받아가지고 아무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홍보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가 말했듯이 그 댓글팀의 팀장격인 사람하고 본인이 연락을 했다. 그러면
이분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 통해서 다 드러날 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정말 본인이 억울하니까 빨리 밝혀내셔야 돼요. 그런데 왜 당신 이 고소 고발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 안 해라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한동훈이 지시했다라고 말은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 고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형사처벌에 의혹을 남긴 의미가 있는 전당대회로 가고 있다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한동훈 후보의 평소 스타일과 아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특히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토론을 보면 전당대회 토론을 보면 한동훈 후보는 10초도 못 참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른 얘기 나오면 오늘 아침 토론 같은 경우는 진행자가 질문은 1분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은 30초는 보장해줘라 라고 했는데 1분 질문하는 동안 한 4번 5번을 끼어들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습니까? 이렇게 끼어드는데 지금 이 장해찬 씨의 요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나흘 이상을 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이건 평소에 한동훈 후보 스타일이랑 상당히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그 한동훈 후보의 말기술이 들어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문석의 지금 말을 듣고 우리 같은 팀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상관없이 지금 양문석 말을 인용하면 무조건 죄악이다라는 논지로 가버리니까 말기술이다. 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예요.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SNS에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면으로 들어오시라. 유독 저에게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맞다이로 들어와. 맞다. 뭐 있으면 맞다이로 들어와. 왜 정면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는 들어와 거죠. 왜 안 들어와? 왜 나한테만 우물쭈물거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같은 맥락인가요? 제가 볼 때는 지난 2년간 본 장해찬 씨의 모습 중에 제일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신뢰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물론 그 근거가 맞냐 틀리냐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떤 쌍따옴표를 친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드물게 봤어요. 장해찬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잘 아닌데 그리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 같이 죽자 뭐 이런 거 같아요. 저는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고마울 리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담배 가게 송구미 씨가 박성대 실장의 개인기 상당히 칭찬한다고 지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네.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장해찬 그 전체구를 향해서 자수하면 될 일 아니야? 뭐 자폭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해찬 씨가 그 댓글팀의 팀장격인 사람한테 계속해서 메시지 주고 받아가지고 이런 그분이 이제 장해찬이 그 방송 출연 많이 하니까 네. 어떤 논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달라고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 지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장해찬이 그렇게 방송한 거를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 자막을 달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분들이 계정을 통해서 많이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적인 요소, 공무원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사설팀을 운영했지만 어쨌든 돈을 페이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이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니까 오직 한동훈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행위는 다 불법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 매크로를 사용하면 이건 업무 방해가 됩니다. 이미 드루킹께서 봤듯이 또 공무원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국정원 댓글에서 봤듯이 이것도 이제 법 위반이에요. 명백한 거죠. 그런데 자발적이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뭐 여러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애매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의상으로 보면 법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율사들이 따져볼 일이고 그래서 저는 약간 뒷광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 같은 데서는 유튜브에서 뒷광고는 이거는 광고 관련 법에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아닌 것처럼 했는데 광고거든요. 그러면 불법이 돼요. 근데 이건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댓글 다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만약에 특정 조직이 저희는 지지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물론 뭐 밝힌다는 게 딱 그런 건 아니어도 최소한 그런 분위기가 나게 느끼지 않고 조직적으로 여러 군데 해서 이거는 그러면은 현행법상은 불법이 아닐 수 있어도 앞서 얘기한 대로 공론의 장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걸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건 부적절하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아무리 사람 좋아한다고 하나의 계정으로 18,000개 정도의 댓글 달기 어렵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그래서 이것도 억울하시면 빨리 고소고발해가지고 밝혀주시라. 그리고 18,000개 그 제2호 땡땡땡이신데 18,000개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최소한 20개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주 7일째로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다. 이거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산술적으로 크다. 사실 쉽지 않다. 예. 강씨 W님이 장해찬 근거가 어디 있냐 하셨는데 근거가 이제 어디 있는지 없는지 의혹이 있으니까 사실은 더 들여다봐야 그렇죠. 되고 밝혀질 정황이 더 있다면 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제 뭐 아니라면 아니라는 대로 맞다면 맞는 대로 좀 밝혀질 부분이 좀 더 근데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그 장해찬 씨가 공개한 문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장해찬의 방송 발언을 찾아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장해찬 씨도 그 구체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인지도 몇 개를 말을 했어요. 본인이 관여했다고 네. 사실은 이제 얘기하는 네. 거라서 네.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폭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사실 지난 2019년 4월에 신속처리 안건 처리 두고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후보 등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요 사건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나경원 후보 본인이 들어간 사건이었고 나 후보가 이제 토론회 끝나고 SNS에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라고 이제 직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직관으로 봤는데 직관 아니죠. 유튜브로 이제 네. 라이브로 봤었는데 나경원 후보가 깜짝 놀라는 정말 어이없어하는 그 전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좀 기분이 나빴던 표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질문하는 중에 계속 뭐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럼 못 상식한 뭐 이렇게 하니까 확 열받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그때 나 후보님이 공소 취소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안 되네요. 또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물론 나 후보도 부적절하죠. 다만 이제 당시에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도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 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불법적인 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걸 또 공개를 했다? 그건 뭐 같은 당 분들이 볼 때는 한동훈 후보랑은 뭐 말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도 뭐 그렇습니다. 설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후보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진짜 말폭탄을 터뜨리는 게 과연 자당의 사람으로서 본인은 같은 당 사람이 민주당 의원의 논지를 인용하는 것이 맞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인은 같은 당 그 후보를 특히나 앞으로도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나경원 의원을 그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이 맞는지 인간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도 그래요.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그런 말이 있었으면 제가 언제요? 증거 대보세요. 한동훈식으로. 제가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퇴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었어야죠. 하지만 당황하는 모습, 역력. 그러면서 얼척없는 표정, 역력한 게 야 정말 이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재밌구나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고 내몰고 있다는 거는 이제 하긴 했다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언제요? 이런 반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이제 공개적으로도 당시 이제 패스트트랙을 막으려고 이제 빠루 사건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 공개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다라고 해서 사적으로 우린 빼줘. 그렇다면 그건 정말 부적절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떤 사법 시스템을 농단한 겁니다. 물론 뭐 한동훈 당시 법무장이 안 들어줬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경원 후보도 우린 빼줘라고 사적으로 어떤 압력을 넣거나 민원을 넣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가 이제 뭐 예전 같지 않아서 원한 관계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뭐 누구랑 여행 갈 거예요. 이제 약간 밸런스 게임이죠. 홍준표, 원희룡 누구 했더니 이제 원희룡 후보랑 가겠다. 오늘 아침에 당대표 후보 중에 누구 제일 좋아요 했더니 원희룡 후보는 그래도 한동훈 이런 식으로 꼽았어요. 요 속내는 뭘까요?
그러면서도 원희룡 후보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이제 원희룡 후보야 뭐 제가 볼 때는 그 요즘 유행하는 정치 드라마 제목이 돌풍이잖아요. 그분은 돌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원희룡 후보가 정말 의미 있는 진짜 이번 토론회를 통틀어서 한동훈을 제대로 공격한 게 오늘 아침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냐? 한동훈 당신 비대위원장 될 때 대통령이 권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상했다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건 당무 개입 아니야? 당무 개입 아니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하라고 권유했잖아. 근데 그거 당무 개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비대위원장 자리를 두고 들어갈 때는 당무 개입 아니고 나오러 가니까 당무 개입인가? 이거 맞는 거야? 하니까 한동훈 후보 약간 동공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희룡 드디어 한 방 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죠. 아니 김경률 뭐 누구누구 다 만나면서 대통령하고는 70일 동안 안 만나고 특히나 아니 당대표 나가면서 아니 당신이 직접 전화를 해야지. 당대표 비대위원장 시켜준다고 할 땐 전화도 하고 통화도 자주 했으면서 당대표 출마한다고 할 때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출마할게요 라고 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건 인간적으로 아니지 않냐, 네가 직접 전화해라 해서 전화 10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오늘 원희룡 드디어 아침에 조금 총기가 돌아왔다. 그래서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이런 공격을 하면서도 한동훈 후보와 제일 강을 건너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돌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몇 차례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거는 한동훈 후보가 앞서 제가 탁구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상대가 치면 바로 맞받아치는 거는 뭐 아주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대선 후보, 잠재적 대권 주자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좀 오히려 토론에서 그런 게 아닌 게 많이 드러났다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상당히 스마트해서 논리적으로 완벽할 것 같지만, 아니 누구나 알잖아요. 대통령이 사실 시킨 겁니다. 비대위원장. 근데 그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고 그때 표현이 정확히 뭐라면 이건 권유라고 해요. 권유. 누가 권유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시킨 거지. 그러면 본인이 사퇴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할 거면 이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틀을 갖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물론 전당대회 기간이라는 게 조금 이해는 돼도 계속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민주당의 공세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가져가려면 역공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병의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이 있었냐의 부분에서 국민적 우구심이 큰데 그게 안 밝혀졌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라는 게 국민적인 목소리고 민심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필 이게 여론이 좀 더 우호적이어서 우리가 맞받아칠 공세가 이거다. 그러면 제가 만약 원희룡 후보한테 따로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야당이 공격 안 하면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후보에 그걸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적인 의구심 풀 수 있는데 야당이 이걸 문제 삼지 않고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이거나 본인의 깊이 있는 반성을 통한 고민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의도 문법 싫다고 했지만 하는 거 보면 그냥 툭 치면 탕 치는 탁구공에서 그 정도 대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말한 한동훈 후보라면은 그런 면에서는 자질이 지금 보여준 건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맞습니다.